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제 옷이 색깔이 좀 촌스러운가요? 이게 굉장히 세련된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촬영 현장에서 잠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련된지 아니면 촌스러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덧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다음 달부터 안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상의 옷을. 자, 농담이었고요. 자, 그러시면 바로 11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문제가 굉장히 기네요. 길다고 항상 어렵지는 않죠. A번의 friendly부터 시작해서 D번의 likeable까지 전부 다 형용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BPP도 일종의 형용사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수동의 개념을 가지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번이 들어가게 되면 friendly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 굉장히 친근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cheered가 되겠습니다. cheer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응원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응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번의 delighted는 자, 저것은 기쁘게 하다의 뜻의 수동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like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어떤 단어에 able이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respect에 붙으면 respectable 이라고 하면 존경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likeable은 그런 뜻이 아니라 멋지다, nice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able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가끔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요? 글쎄요, 저도 처음부터 이 단어를 알았던 건 아니고요. 영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막혀요. 저 단어가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좋아할 만한 이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러고 정리해 놓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전 찾는 수고를 저로 인해서 더는 거잖아요. 저는 일일이 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거 조심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유의 깊게 제가 주의하세요 라는 부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 영어를 자, 저는 뭐 10년 이상 지금 강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가 제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중요하다 아니다 등등등을 가려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D번의 likeable은 뜻을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토익에서 한 번도 정답으로 채택돼 본 적은 없는 형용사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길지만 자, 결국은 City Council 멤버들이, City Council은 시의회입니다. 시의회 멤버들이 친근했다, 응원을 받아서 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자, 혹은 기뻤다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응원받았다 말도 안 되죠. 뭘 발표하게 돼서 자, to 이하가 바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to 부정사는 정해진 해석이 없죠. 부정의 해석을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유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표하게 되어서 이런 것이죠. 어디에서? 바로 회의장에서. 언제? 어저께. 무엇을? 바로 이 내용을 발표하게 돼서 어땠을까요? 저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자, pledge drive가 어떻게 했습니까? raised. 자, enough money. 아우, 여기 어렵다, 해석이. 일단 pledge drive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제대로 됐어요. pledge가 원래 언약, 그죠? 약속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riv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지 않고 명사로 쓰게 되면 뜻이 꽤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캠페인, 무슨 운동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돈을 내가 기부할게요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자,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금 모금을 약속하는 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캠페인이 raise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 올리다잖아요. 근데 돈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모금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석이 잘 안 됐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돈을 모금했다, 주어가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한 돈이에요?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할 만한 충분한 돈을 갖다가 모금했다. 자, 주어는 모른다라고 치더라도 그런 돈을 모금했다라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응원받았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정답은 여러분들 C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저걸 발표하게 돼서 걔네들의 마음 상태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바로 기뻤다가 가장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꽤 긴 문장이었는데, 자, 그래도 중간에 모르는 거 있어도 정답 낼 수 있다는 사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자, 모르는 부분이 중간에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잘 조합해서 가시면 정답을 찾아내는 단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도 어휘 문제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2번이고요.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더 다음에 명사가 필요한데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두 개가 있네요. traditions와 traditionalist. traditionalist는 전통주의자의 사람이고요. traditions는 자,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가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더 다음에 사람 명사가 나와야 돼요? 사물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걸 여러분들 따져보시려면 결국은 어휘 문제로 접근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whi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Mary is Catholic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ry가 Catholic이었던 반면에 자, 그녀는 동의하는데 어디에 동의했습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자, 뭐에 따라서 기르는 겁니까? 자, 바로 남편의 자, Jewish faith가 되겠습니다. 자, 유대교의 자, 그런 믿음 있죠? 자, 이것의 전통을 따라서 아이를 기르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 명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Mary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옛날에 그 영국의 여왕 중에서 실제로 캐톨릭이었는데 영국 성공회와 굉장히 충돌을 좀 많이 했던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실제로 영국 여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메리 이후에 엘리자베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됐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써봤어요. 자, 다음으로 가시면요. 113번입니다.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in까지. 자, 보시면 전치사가 지금 필요해요. 문장 구조상. 왜냐하면 수동이기 때문에 뭐는 필요 없습니까? 예, 목적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명사를 받으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야 부사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전치사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해석 문제로 가셔야 되는데요.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긴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해석할 때.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럼 접속사 하나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부사절의 접속사인데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일단 if밖에 없고요. 가정법의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가 뒤집어집니다. 지금처럼. 따라서 if는 없지만 라면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신의 선적품이 should be received. 수령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날짜 이후에 만약에 수령이 된다면 20%의 디스카운트가 적용될 것이다. 다음 주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 예를 들어 하루 배송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된 날짜 이후에 수령이 되면 다음번에 주문할 때 20% 깎아줄게.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전치사 어휘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본문의 내용이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쉽게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선택지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문 자체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복잡한 양상을 뜨게 되니까 정확하게 항상 자, 구조를 잘 나눠서 해석하는 버릇 자, 잘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독의 습관이 드는 것이고 정독의 습관이 누적되면 속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속도는 자동으로 빨라지게 되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자,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4번이고 이것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즉각적이고요. encourage는 장려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direct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lassic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고전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이거 느낌 벌써 오는데? 즉각적 반응. 딱 좋죠. 그죠? 예. 자, 뭐에 대한? 이 이메일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타임 슬롯. 자, 타임 슬롯.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슬롯 머신이라고 있죠. 돈을 집어넣는 조그만한 홈, 이것을 우리가 자, 슬러트라고 해요. 그래서 자, 동전을 거기다 계속 집어넣고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게임을 이기게 되면 또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이 슬롯에서 돈이 이렇게 막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좁은 홈 있죠? 이거 우리가 슬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 같은 것을 하실 때 시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간대를 하나의 슬롯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슬롯은 예약 따위의 하나의 시간대가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Pier 1 Salon이라고 하는 이곳에서의 시간대를 갖다가 당신에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자, C번도 물론 되죠. 직접적인 레스폰스가 필요하다. 자, 이것이 목적이에요. 당신의 타임 슬롯을 갖다가 guarantee,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죠? 바로 연락을 좀, 바로 반응을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 해라.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뭐, 그 direct response도 분명히,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 됩니다. 직접적 반응, 간접적 반응,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문맥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즉각적으로 빨리 해라 이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요? 바로 예약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라고 하면 문맥상 부적절합니다. 이메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메일에 대해서 답신하면 직접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 있는 그런 형용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각적 반응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마지막 115번입니다. 전반부 강의의 마지막 강의고요. 마지막 문제고요. 자, 요거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지 않네요. 요거 같네. 요거 명사고, 요것도 명사고요. 자, instructive는 뭐예요? 지시하다에서 나왔죠? 그런데 instructive라고 하면 성향과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요 단어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likeable처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likeable이 멋진의 뜻이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유익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사람 이름 아니에요. 유익한 씨. 자, 그러시면 어떤 품사가 필요합니까? 3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는 복수명사가 나와야겠네. 아우, 주웠어. 맞죠? 해석이 필요 없이 바로 B번에도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좀 끝내보고요. 자, 주어가 누구입니까? Michigan Institute of Graphic Design. 자, 그래픽 디자인 어떤 학원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보통 그 학원만 인스티튜트는 원래 연구소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의 뜻으로 많이 쓰지만 자, 미국에서는 학교 중에서도 인스티튜트라고 명칭을 쓰는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저 학교가 찾고 있습니다. 3명의 자, instructors를. 됐죠? 인스트럭터들은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교관들, 그죠? 강사들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는 강사들이에요? 자, field,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마케팅과 광고 분야의 현장 경험을 가진 자, 그런 강사를, 3명의 강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15번까지 마무리 하시면서 자, 전반부 강의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화면 좀 바꿨다가요. 자, 강의 후반부에서 자, 116번부터 시작해서 자, 120번까지 자, 또 다른 어휘어법 구조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강의 후반부에서 만나요. 자, 116번부터 강의 후반부 시작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난달에 여러분들 예상문제 프리특강에 덧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태우 선생님도 아마 마찬가지실 텐데 굉장히 저희는 그 아주 힘이 나요. 그 응원의 덧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든가 이런 덧글을 보게 되면 더욱더 신이 나서 열심히 이제 강의를 잘 찍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를 좀 잘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더 신나서 더 재밌고 더 알차게도 강의할지 압니까?
자, 물론 없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힘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개그에 힘이 빠집니다. 요것도 깨알같이 이제 그 덧글이 달리더라고요. 저 PD님은 굉장히 적재적소에서 잘 나타나시네요. 이런 덧글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예, 굉장히 재밌으시죠, 저분? 실물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다음 달에 한번 협의해서 등판 한번 시켜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나와주실래요, PD님? 거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16번 갑시다. 자, 116번에 A부터 D까지의 선택지가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다라고 하냐면 뜬금없이 형용사, 동사, 동일형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동사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동사를 잘 못 찾아요. 왜냐하면 ly는 보통 형용사에 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이면 올바른, 동사로는 수정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 동사 수정하다의 명사형이 뭡니까? 바로 correction 되겠습니다. 형용사 올바른의 명사형이 누구입니까? 자, correctness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토익에 이 두 개의 명사를 어휘 문제로 출제한 적은 없지만 향후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기억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형용사, 동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품사를 항상 조심하셔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학생들이 있죠. 자,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anyway. 여기는 지금 어떤 품사가 필요하냐? 자, if절 안에 여기까지 컴마로 끊겼으니까 이게 다 지금 if절이에요. 부사절입니다.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 있는데 BPP가 나와 있으니까 수동이죠. 그죠? 따라서 이하에는 자, 이제 필수 성분이 다 찼습니다. 자, 그러므로 3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1형식이니까 이하에는 부사가 나오는 게 맞고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A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A번 동사 형용사 동일형이라는 거 강조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C번과 D번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도 전달해드렸으니까 기억을 잘 하셔요.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하는 것이죠. HTML이라고 하는 암호화가 정확하게 자, 타이핑 되지 않는다면 자, 어떻겠습니까? 웹사이트 디자인은 어떻게 된다? 자, come out. 나오게 되는데요. 자,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엇처럼? as 자, inte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ntended는 의도하다죠. 의도된 것처럼 자,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되셨죠? 제품 따위가 완성돼서 나오다라고 할 때도 come out이라고 하는 표현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16번도 마무리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갈까요? 얘는 도대체 뭡니까? 얘는 A, B, C, D의 선택지가 또 다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또 나왔어요. 얘도 형용사와 동사의 동일형입니다. 똑같아요. correct하고.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correct도 여러분들 명사가 두 개 있었죠. 얘도 명사가 두 개 있어요. complete도 완전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와 자, 동사로 쓰면은 끝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사의 명사형은 completion. 형용사의 명사형은 완벽함, completeness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놈을 맨 먼저 강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뜻만 아시면 돼요. persistent는 뭐죠? 저것은 집요하고 끈질긴 거죠. 집요하고 끈질기고 반복되고 지속되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집요하고 끈질기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 사람을 설명하는 자, 그런 형용사로 쓰인 것이고요. 반복되는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그때는 사물을 그죠? 설명하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 그 뜻이에요. numerous는 개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fulfilled는 이행된의 뜻도 있고 자, 충족된의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죠. 충족시키다와 이행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어휘 문제입니다. 확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어떠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상인의 목록인데요. 어디에? 바로 이 쇼케이스에. 자, 어떤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 그런 상인들의 자,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자, refer to 참조하라 이런 얘기죠. 뭘 참조합니까?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이런 얘기인데 어떤 리스트를 얻고 싶으면 그런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거예요? 아니면
다수입니까? 숫자가 여러 개면 listings가 와야지. 자, 이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complete. 좀 더 완전한 listing. 자, 목록을 얻기 위해서는 자,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refer to만 한번 또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refer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refer가 되게 어려운 동사인데요. 참조하다의 뜻과 언급하다의 뜻이 있어요. refer가 타동사 용례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를 참조하다, 뭐뭐를 언급하다라고 할 때 토익에서는 주로 자동사로 씁니다. 신기한 건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참조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타동사처럼 보이지만 항상 전치사 to를 끼고 들어오는 동사니까 자, 요거는 지금 타동사처럼 보이는데 자동사로만 쓰이고 전치사 to를 꼭 끼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나중에 뭐뭐를 참조하다라고 할 때 여기다 답 쓸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여도 뒤를 목적어로 해석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쓰임새와 영어의 쓰임새가 좀 다른 그런 단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형용사 어휘 문제 117번도 끝내겠습니다. 18번 가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또 ABCD가 모두가 다 명사인데요. departure, 출발, location, 위치 혹은 지점의 뜻도 있어요. 지사, 지점. 예? 자, 그 다음에 removal, 제거, direction은 방향, 약도의 뜻입니다. 자,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건 어휘 문제니까 해석 나가시면 되겠네요. 승객들이 점검해야 된다. 바로 모니터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건 동사 아니잖아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자, 터미널 throughout. 여기저기에 위치해 있는 모니터를 갖다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위해서? 자, 바로 여기까지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check A for B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A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어구가 쭉 들어와 있는데 이건 문법적으로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뭘 위해서? 자, 바로 업데이트를 위한 것인데 업데이트가 뭐와 관련된 업데이트예요? concerning이라고 하는 단어 또 자, 밑줄 그셔야죠? about의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 차례 강조했죠? 자, concern에 ing 붙었다고 또 뭐 염려, 걱정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저것은 뭐에 관해서? changes in flight departure tim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의 변경 있죠? 자, 이것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얻기 위해서 모니터를 체크해야 된다, 승객들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맥상 가장 적절한, 그죠? 예, 어휘는 바로 출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A번에다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납득이 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자, 다시 한번 요 throughout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throughout 자리 비워놓고 어휘 문제로 잘 나와요. 자, throughout이 이제 그 전치사로 사용되면 뒤에는 기간 아니면 장소만 온다 그랬어요. through가 관통하는 거니까 어디를 지나가는 동안 내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간이나 장소인데 장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를 관통하는 동안 내내기 때문에 어떤 장소의 전역에서 여기저기에서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토익에 나오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히 정보가 방대할 것 같지만 실제로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것만 잘 아셔도 900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800점대 한 중후반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900점인지 넘어가려면 정말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필요하겠지만 자, 기본 정보들 반복되는 정보들만 가지고도 800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까먹는 점수가 매 회마다 한 3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3, 40점 리딩에서 까먹는 점수를 보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목표 점수에 다다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9번이고요. 자, 요거는 또 품사 문제네요. ABCD가 품사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demonstrate 이하에 minimum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minimum of가 요거는 관용구로 쓰였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거는 of 이하의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는 형용사가 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초 내에 managerial로 고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minimum of는 보통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해석할 때는 무엇의 minimum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하나의 형용사로 자,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최소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최소한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A minimum of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면 직무 기술서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묘사 설명하는 것이죠. job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자,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직무 기술서가 that 이하의 내용을 요구하는데요. that 이하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지원자들이 어떻게 입증해야 된다. 자, 무엇을요? 최소한 5년의 어퍼스트로피 S가 왔다는 건 형용사라는 얘기잖아요. 5년의 관리자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소한 5년의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지원자들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 그 사실을 직무기술서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19번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가죠? 자, 120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또 다행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어형의 문제고 품사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떻죠? 어가 있는데 뒤에 명사가 없네요. 자, 이건 뭐 여러분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C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참고로 state라고 하는 단어도 국가의 뜻, 상태의 뜻의 명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셨으면 여러분들 C번에다 써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C번에다 써서 맞았으면 개탄 거죠. 땡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C에다 썼으면 괜찮은 거고 state는 진술하다의 동사이지만 자 명사로는 상태 혹은 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술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statement가 진술서, 성명서, 명세서 이런 그 다양한 의미가 되죠. 자세하게 뭔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state라고 하는 동사, 명사의 뜻 정확하게 아시고 참고로 state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주어로 취하면 진술하다의 뜻이지만 규정 따위가 주어가 되면 명시하다의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정답 C번으로 골라가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국가나 상태의 뜻일지도 모르니까 불안하시면 번역해 보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두 개를 집어넣고 나머지를 가지고 명사 어휘 문제로 풀어나가셔야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state가 여태까지 명사로 정답이 돼본 적은 사실은 토익에서는 한 번도 없고요. 그래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 뭐 바쁘지 않으시면 해석해 보세요. representatives는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각 후보자의 그죠? 각 후보자 진영으로부터 온 자, 그런 대표자들이 뭐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바로 release 할 것이다. release는 풀어놓는 것이죠. 무엇을 공개하는 거예요? statements, 진술서, 성명서를 공개할 것이다. 오늘 뭐와 관련해서? 자, 그렇죠. upcoming political debate입니다. 다가오는 정치적 논쟁. 됐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concerning 만큼 중요한 단어죠. 완전히 독립적 전치사로 사용되면 about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주제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성명서나 진술서를 공개하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상태의 의미로 가시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자, 이 강의 저희 강의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도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과정은요. 그죠? 상당히 단기간에 끝나는 과정은 아니죠. 그 안에서 필요한 어휘들을 지속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자, 해석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법 문제나 구조 문제의 풀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어법이나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휘를 많이 아는데 구조를 모르면 정확한 해석이 잘 안 되고 구조만 잘 알아서도 안 되죠. 두 가지가 융화되어야 결국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오답을 지우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듣고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짜증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기들을 잘 이겨내셔야 결국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